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13강 3교시 수업으로서 기능성 화장품 유효성 평가 시험법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은 주성분으로 고시된 레티놀, 레티닐 팔미테이트, 아데노신,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틴아마이드 등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원료를 이용하여 기능성 화장품을 보고할 경우는 안전성, 유효성, 심사 자료의 제출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주름 개선 화장품의 작용 원리는 미백과는 달리 정확한 메커니즘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부 노화에 따른 주름의 생성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노화에는 외부 요인으로 유도되는 광노화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진행되는 자연 노화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증상은 자연 노화의 경우는 퇴행성 원인으로 피부가 얇아지고 피부 및 진피 연결 부위의 평활화 및 처짐이 발생합니다. 광노화의 경우는 자외선의 과다 노출이 원인으로 세포의 비정상적인 배열과 세포의 비정상적인 극성 증상이 발생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피부 주름의 발생은 세포 재생 능력의 저하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의 탄력 섬유가 감소하고 활성산소에 의해 과산화 지질의 생성 또는 생체 구성 물질의 산화에 따른 변성, 과도한 근육 운동으로 피로가 발생하는 것이 구체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름 개선을 위해서는 노화를 방지해야 하며, 방법으로는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하고 항산화 작용을 나타나게 해주며 근육의 피로를 방지함이 요구되어집니다. 다음은 피부 노화의 세부적인 진행 기작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자연적인 퇴행성 노화의 경우 표피의 변화는 바로 앞장에서 설명하였습니다만, 얇은 주름이 생성되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얇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피부 조직학적으로 표피의 기능이 상실되고 기저세포에 크고 이상한 이형성이 발생하며 유사 분열이 감소하고 세포 주기나 각질층으로 이행하는 턴오버 주기도 길어집니다. 표피 멜라닌 세포 수도 감소하며 기능도 저하되기에 각종 색소반이 나타나고 색조도 어두워집니다. 진피층에서는 섬유 아세포의 수의 감소와 동시에 교원 섬유와 탄력 섬유의 합성이 감소하여 주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원 섬유의 크로스 링크가 가하며 피부로 넥틴의 발현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같이 증가를 합니다. 여기서 콜라겐아제, 스트로멜라이신 등의 세포 기질 분해 효소의 발현도 증가하지만 TIMP-1의 발현은 감소합니다. 그 결과로 세포 외 기질의 생성보다는 분해가 우선시되며 메일라이드 반응은 교원 섬유의 글리코실화의 한 가지로 그 결과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서 AGE라고 합니다. 진피 말초 혈관의 양도 감소하며 표피 및 진피의 수축을 동반하게 됩니다. 특히 피지선의 감소로 지질도 감소하게 되며, 이는 표피의 건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하 지방 조직이 감소하여 역시 주름이나 처짐이 발생합니다. 자연성 노화의 세포 변화는 세포 주변의 지완기가 발현하는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이 노화 배양 세포에서 저하시켜 줍니다.
전사인자의 한 가지인 AP1을 코드하는 CFOS나 헬릭스, 루프, 헬릭스 단백질을 도트하는 1D1H나 1D2H 발현이 이 노화와 함께 저하됩니다. G2기 후에서도 노화세포는 전사인자 E2F의 발현을 저하시키며 세포 증식이 억제됩니다. 한편 사이실린 D1이나 사이실린 E는 노화세포에서 과도하게 발현하며 노화세포에서 인산화 반응을 못하게 G1기로부터 S기로의 이행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피부의 노화에 따른 피부 기능은 장벽의 기능, 수복 기능, 각질화 과정도 이상을 보이며 거칠고 건조한 피부로 됩니다. 이 현상은 각질 형성세포와 섬유아세포 증식량에 저하되고 증식인자의 생성도 저하되며 교원섬유나 탄력섬유의 생성도 저하되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가 됩니다. 수분 장벽 기능의 저하는 각질층 재구성 시간에도 영향을 주며 여성 호르몬이 저하 현상도 스핑고 지질 합성 저하, 교원 섬유 생성 분화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각질 면역 세포에서 유래한 면역계 사이토카인 인터루킨 1의 양이 감소하며 피부 면역 기능의 저하 현상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피부 노화의 메커니즘은 자연 노화의 경우 텔로미어 종말설과 산화 스트레스설이 있습니다. 텔로미어 종말설은 단순한 염기 서열인 텔로미어 염기가 짧아지는 것에 의해 세포는 노화하며 복제를 멈추고 사멸하게 됩니다. 텔로미어는 DNA가 복제될수록 짧아지고 소실되며 마지막엔 세포 분열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고령자의 섬유아세포의 텔로미어도 젊은 사람의 세포와 비교시 짧으며 고령자의 텔로미어의 이중사슬 루프 구조가 무너지면서 P53의 경유를 하며 세포 고사나 노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산화 스트레스설은 활성산소다 세포막을 과산화시키고 DNA의 염기 서열을 변성시켜서 1사슬 DNA를 파괴하고 자매 염색 분체를 교환하여 DNA를 크로스 링크하며 단백질의 카르보닐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 결과 노화가 진행되고 활성산소 제거 물질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이제, 글루타치온 리덕타제 등의 작용이 불충분해서 세포 손상, 고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활성산소에 의한 노화는 피부의 항산화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과산화수소나 슈퍼옥사이드, 일중항산소 등이 엘라스테제의 mRNA 발현이나 콜게나제의 mRNA 발현을 증가시켜서 피부 노화를 진행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주름 개선 고시 원료의 작용 기작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시 원료인 레티놀은 동물의 간에서 추출되는 테르펜 계열의 디테르페노이드에 속하는 알코올이며 지용성 비타민으로 불안정하여 변형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레티놀은 자연 상태에서 레티닐 팔미테이트가 되거나 레티닐 하이드를 거쳐서 레티노산이 되거나 비타민 A2 또는 그것의 에스터 형태로 변환이 되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림에서처럼 레티노산이
수용체와 결합하면서 유전자 발현에 관하여 주름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피부 세포에 존재하는 세포핵 중 DNA로 하여금 RNA를 발현시켜 이로 인해 세포 분화를 촉진하고 세포 간 조직물인 콜라겐, 엘라스틴의 생합성을 促진하고 주름을 감소시키고 피부 탄력을 증대하게 됩니다. 레티놀은 레티날 알데하이드, 즉 레티날을 거쳐 레티노산이 되기 때문에 2단계를 거쳐야 되고 불안정성으로 다른 형태의 변하기 쉬워 레티노산에 비해 효과가 저하됩니다. 이 외에 레티놀 유도체인 레티닐 팔미테이트 및 폴리에톡시레이티드 레틴 아마이드가 고시 원료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활성형인 레티노산은 의약품으로 처방받아야 하기 때문에 화장품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레티놀은 레티노산에 비해 10에서 20배 효과가 약한 편입니다. 아데노신은 세포 내에서 ATP, 즉 아데노신 3인산의 분해에 의해서 생성되는 퓨린 뉴클레오사이트입니다. ATP는 모든 세포에서 생명활동, 즉 물질 운반, 물질 합성, 신경 자극 전도, 근육 운동, 체온 유지 등에 이용되는 주 에너지원입니다. 아데노신은 다양한 기전을 통해 종양의 생존을 촉진하며 아데노신은 각기 다른 세포막에서 특정한 퓨린 수용체와 결합을 통하여 많은 생리적 기능을 조절합니다. 세포 외부의 아데노신은 대부분 아데노신 수용체의 활성화를 통해 그 기능을 시작합니다. 아데노신 수용체는 A1, A2A, A2B와 A3 네 가지 종류가 있고 이들은 모두 G단백질 공여 수용체이며 수용체 A1과 A2는 억제성 G단백질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세포 표면의 이들 네 가지 아데노신 수용체들을 각각은 다양한 중앙세포에서 상향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데노신 수용체는 염증세포와 암세포에서 과발현되나 정상세포에서는 저발현됩니다. 아데노신 수용체는 세포 조직과 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세포인 세포 신호로 전달의 중요한 유비쿼터즈 매개물질입니다. 특히 아데노신은 각기 다른 수용체, 매개 작용 기전에 의해서 세포 조직의 수리와 보호를 유발시키면서 이는 산소 공급, 수요 비율의 증가, 전처리 항염증 효과, 혈관 신생 촉진이 포함이 됩니다. 아데노신 분자의 피부 주름 개선 현상은 진피섬유 아세포, 즉 콜라겐, 엘라스틴 및 글리코아마이드, 아미노글리칸, 생합성을 담당하는 세포에 존재하는 A2A라는 수용체에 결합하여서 엘라스틴 및 콜라겐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피부의 외부층의 혈액을 흐름을 증가시켜서 손상을 복구하거나 세포의 볼륨을 증가시켜 주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앞선 강의 시간에서도 신규 기능성 원료를 이용한 신제형의 제품의 경우는 반드시 새로운 기능성 심사 의뢰를 해야 하며 이때 관련 효능, 효과의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효력 시험 또는 인체 적용 효능, 효과 시험 자료를 의미합니다.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효력 시험은 피부 주름의 발현과 연관성이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의 생성 분해, 활성화 정도를 실험하는 방법입니다. 피부의 콜라겐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이 중 85%가 타입 1으로 피부의 기계적 견고성, 결합 조직의 저항력과 조직의 결합성, 세포 접착 지탱, 세포 분할과 분화 유도입니다. 콜라겐은 트립신과 같은 단백질 분해 효소의 작용을 받지 않지만 콜라게나이제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콜라게나제로 인한 콜라겐의 불화가 많이 발생하면 피부 노화와 주름의 원인이 됩니다. 엘라스틴은 고무줄처럼 신축성이 강해 콜라겐보다는 가늘고 짧은 단백질로 발린 글리신, 프로린, 알라닌 등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물 모양의 형태를 가지며 진피, 건조 중량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된 기능은 가해진 힘에 의해 변형된 피부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피부에 탄력성을 부여합니다. 피부의 이완과 주름 형성에 관여를 합니다. 이처럼 이 두 가지 섬유 조직의 형성과 분해에 관여된 항목으로 효력 시험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주름 측정은 얼굴의 눈가, 입가에 주름을 대상으로 시료와 대조군을 도포하여 유관 및 모사판, 즉 레플리카를 제작하여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콜라겐은 섬유 아세포 내에서 프로콜라겐의 형태로 먼저 생성이 됩니다. 새롭게 형성된 프로콜라겐은 효소 반응을 거쳐 피부 세포의 세포 외 공간으로 분비되어 삼중 나선 구조의 마이크로피브릴을 형성하고 마이크로브릴들은 루신, 리치스몰, 프로테오글레칸과 결합을 하여 피브릴을 형성하는데 이 과정의 피브릴로 제네시스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피브릴들이 모여서 콜라겐 섬유를 형성하며 피부의 결합력과 탄력성을 가지게 됩니다. 콜라겐 생성 측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소 면역력 측정법, 즉 ELISA법입니다. 을 통한 콜라겐 양 측정법이 있습니다. 이 시험 방법은 섬유 아세포 배양 시 시료의 세포 내 콜라겐 생성 증가 정도를 효소 면역 측정법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효소 면역 정량법, 즉 ELISA는 오늘날 가장 널리 이용되는 면역 정량법으로 항체에 효소를 결합시켜 항원, 항체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시험 방법은 세포줄을 선택 배양하는 것으로 사람 섬유 아세포 또는 이와 유사한 세포를 배양 접시 바닥에 접종한 후 페니실린 100과 스트랩토마이신을 함유하는 DMEM 배지 혹은 동등 이상의 성장력을 갖는 배지를 넣고 37%, 37도씨를 유지하며 5%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양기 내에서 배양을 합니다. 다음, 검액의 제조로 세포 독성도, 세포 증식 반응 측정법 등을 이용한 예비 실험을 통하여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않는 농도로 선택하고 효력을 나타내는 농도를 3개 이상 선정하여 효력의 농도 의존성을 마이크로 플레이트 판독기로 540 나노미터 흡광도 확인 측정을 합니다.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형질 전환 증식 인자, 베타 등 양성 대조 물질을 사용합니다. 콜라겐 양의 측정은 섬유 아세포를 48-웰 플레이트에 웰당 5 곱하기 10의 4승계로 분주한 다음에 세포 배양 조건에서 24시간 배양하고 배지를 버리고 10% 인산 완충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한 다음에 검액 및 새로운 배지를 넣고 24시간 배양을 합니다. 배양액을 취하여 콜라겐 양을 측정을 합니다. 측정된 콜라겐 양은 로우리법으로 구한 총 콜라겐 양으로 보정을 하여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 반응의 콜라겐 mRNA 발현 측정입니다. 이 시험 방법은 섬유 아세포 배양 시 시료의 세포 내 콜라겐 mRNA 발현 정도를 실시간 중합 효소 연쇄 반응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포 종의 선택 및 배양과 검액의 제조는 앞서 효소 면역 측정법과 동일하게 처리를 합니다. 콜라겐 mRNA의 측정은 섬유 아세포를 2 곱하기 10의 5승계로 분주한 다음에 세포 배양 조건에서 24시간 배양하고 배지를 버리고 인산 완충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한 다음에 검액 및 양성 대조군을 소태와 혈청을 포함하지 않는 새로운 배지에 넣고 24시간 배양을 합니다. 세포를 취하여 RNA를 추출한 후 정량하고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통해 콜라겐 mRNA 발현을 측정해 줍니다. RNA 정량은 분광 광도계를 이용하여 정량하여 결과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콜라게나제는 콜라겐의 펩타이드 결합을 파괴하는 효소로 신체의 면역 반응에 의해 생성이 됩니다. 이것으로 섬유 아세포 및 골세포의 세포를 자극하는 사이 토카인에 의해 유도되며 조직의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콜라겐아제의 활성 억제 시험법은 섬유 아세포 배양 시 시료가 세포 내 콜라겐아제 생성 억제 정도를 효소 면역 측정법으로 측정하는 것으로서 세포 주 선택 및 배양은 세포 내 콜라겐 생성 시험법과 동일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검액 농도는 세포 독성도, 세포 증식 반응, 측정법, MTT, SA 등을 이용한 예비 실험주를 통하여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농도를 선택하고 다만 효력을 나타내는 농도 3개 이상을 선정하여 효력의 농도 의존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 물질을 녹이거나 희석시킬 때 혈청이 함유되지 않은 DMEM 배지를 사용합니다.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레티노산 등을 양성 대조 물질로 사용하면 됩니다. 콜라겐아제의 양은 측정은 섬유 아세포를 6mm 배양 접시에 4 곱하기 10의 5승계로 분주한 다음 세포 배양 조건에서 24시간 배양을 한 후에 배지를 버리고 인산 완충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한 다음에 인산완충 생리식염수를 2ml 넣어주고 자외선 10mJ을 조사한 다음에 인산완충 생리식염수 제거를 하고 소태아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배지에 검액 및 양성대조 물질을 넣고 24시간 배양합니다. 24시간 후 배양액을 취하여 기질금속, 단백질 분해 효소 양을 측정하며 측정된 기질금속, 단백질 분해 효소 양은 로우리법 등으로 구한 총 단백질 양으로 보정하여 구하게 됩니다. 둘째, 실시간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을 통한 콜라게네아제 mRNA 발현 측정법은 섬유아세포 배양 시 시료가 세포 내 콜라게나제 생성 억제 정도를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 반응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포주 선택 및 배양과 검액의 제조는 앞선 효소 면역 측정법과 동일하게 처리를 합니다. 콜라겐아제 mRNA 측정은 섬유아세포를 배양 접시에 4 곱하기 10의 5승계로 분주한 다음 세포 배양 조건에서 24시간 배양을 하여 배지를 버리고 인산완충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다음 인산완충 생리식염수 2ml를 넣어주고 자외선 10mJ를 조사한 후에 다음 인산완충 생리식염수 제거를 한 후에 소태아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배지에 검액 및 양성대조물을 넣고 24시간 배양을 합니다. 세포를 취하여 RNA를 추출한 후 정량하고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통해서 기질금속 단백질 분해 효소 mRN 발현을 측정을 합니다. RNA 정량은 분광 광도계를 이용하여 정량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엘라스타제는 알라닌, 글라이신, 아이소류신, 류신 또는 발린 따위의 카르복실기를 함유한 펩타이드 결합의 가수 분해를 촉진하는 가수 분해 효소입니다. 이 시험 방법은 섬유아세포 배양 시 시료가 세포 내 알레스타제 활성 억제제 정도를 효소 면역 측정법으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 방법은 사람 섬유 아세포 또는 이와 유사한 사람 유래 섬유 아세포를 배양 접시에서 배양을 하고 이 배양된 세포를 세척하고 트리톤 X 용액을 넣어 녹인 다음에 액체 질소에 얼렸다가 녹이는 것을 3회 반복하여 원심 분리한 후 상등액을 취해 엘라스타제를 포함하는 효소액을 만들어 둡니다. 엘라스타제의 분석은 검액 농도를 세포 독성도, 즉 세포 증식 반응 측정법 등을 이용한 예비 실험 주1을 통하여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농도를 측정하고 시험 물질을 녹이거나 희석시킬 때는 0.1몰 트리스액 14, 즉 pH 8.6 염산을 사용해 줍니다. 실험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포스포라미돈 등을 양성대조 물질로 사용을 합니다. 만들어진 엘라스타제 용액을 브래드포트 법주나 로우리법에 의하여 정량을 하여 각 웰당
마이크로그램의 단백질을 함유하는 양을 96웰에 넣고 0.2몰 트리스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완충액 pH 8.0을 넣어서 88 마이크로리터가 되어 주도록 합니다. 검액 10 마이크로리터씩 각 웰당 넣고 엘라스테제의 기질인 STANA 50ml 액을 2 마이크로리터씩 각 웰당 넣고 37도씨에서 배양을 하여 90분 후 405 나노미터에서 효소 면역 측정기로 측정해서 결과를 얻습니다. 인체 피부 적용 시 피시험인 20인 이상의 유효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이중 맹검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피시험자는 30에서 65세 성인 남녀로 선정을 하며 근만성 체질 질환이 없으며 시험 부위에 주름이 있고 시험 기간 동안 추적이 가능한 자로 선정을 합니다. 시험 부위는 눈가, 입가로 정하고 아침, 저녁 2회 대조군과 시료를 도포하여 도포 총량은 이상 반응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면 됩니다. 주름의 평가 방법은 육안으로 평가하며 전문가가 9단계로 구분하여 육안 및 사진 촬영을 하여 측정하도록 합니다. 기기평가법으로는 무사판 즉 레플리카를 활용하여 광학 프로파일 미터 또는 레이저 프로파일 미터를 이용하여 주름을 정량하게 됩니다. 모사판의 제작 방법은 시판대는 이것을 활용하여 제작하고 광학 프로파일을 측정기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외에 기기 분석법으로 광학 3차원 피부 영상 측정기인 프리모스 하이 레졸레이션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미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광학 3차원 피부 영상 측정기의 3차원 측정은 피부에 투사된 평행투행선이 피부 표면의 높이 차이에 따라서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된 정도는 컴퓨터에 의해 정량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광학 3차원 피부 영상 측정기에 의해 측정된 주름 이미지를 3차원 매칭을 이용하여 측정 부위를 일치시키며 표면 거칠기 변수별 측정값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써 제13강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론 강의는 이것으로써 1학기 전체 강의를 하는 것으로 마감을 하고 학기 말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어져서 간단하게 서술해서 답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2학기 수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13강 이후에 참고 자료로 LMS 시스템의 화장품 트렌드 세미나 즉 해외 화장품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해외 연구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트렌드가 어떻게 각 국가별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학과 소개를 하는 그런 자료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LMS 시스템에 연계를 해서 올려놓지 못하면 여러분들 메일로도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출석 또는 수업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학기에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